제가 지역에서 뭐 의장도 해봤고 의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경기도 의원이 뭐 하는지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의원들이나 경기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역에 지원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오는 분들이나 도의원들은 그냥 이렇더라고요. 지역의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의원을 하는 보람감을 느낄 수 있게끔 자치행정국에서 해줘야 되겠다. 도에서 예산을 100억을 줬으면 100억에 1,000원어치라도 얘기를 해서 도민이 알아야 되는데 그냥 도비는 그냥 주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98%가. 이거는 정말 앞으로 행정적으로 의전적으로 경기도가 해야 될 일이다. 의원이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경기도가 바로 가게끔 열심히 하는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인격적인 예우는 조금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소방학교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78기 신임교육과정 보면 전체 시간이 너무 직무 위주만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특히 이제 그 신임교육이 소방공무원 생활에는 이제 그게 기준이 되잖아요. 교육과정 편성위원회 뭐 이런 걸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외부 자문 는 이렇게 좀 충분히 받고 있는지, 그 소방학교의 자원들은 좀 전문가라, 교육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여기 옆에 건물에도 교육 전문가, 교육청이 그냥 수두룩한데 이 장학사들 전문가도 엄청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도움 받으면 될 것 같은데 24년 교육생 건의사항 이렇게 쭉 보니까 일정이 빠듯하고 점심시간이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학교나 유치원 앞에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표지판을 세워둡니다. 그런데 용인시와 시흥시, 구리시 여러 지자체에서는 표지판 외에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 노면 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 통학 차량이 승하차 구역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에 가리거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 그리고 불법 주정차 신고, 도래 정체 등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멀리서 승하차 구역을 정해주시면은 내리고 오르고 타고 부모님들이 기다리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좋게 지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은 표지판 외에 노면 표시 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 계획인데요. 남부위원장님과 북부위원장님은 제 조례를 도와주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조례라면 거의 당연히 함께하겠습니다. 시군과 학교 등에서 협의를 통해 통학 차량 승하차 구역을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임대용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가? 12만 대 정도가 있는데 약 1,200여 대. 그러니까 0.9%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세수가 우리 경기도에서 빠져나가는 세수가 얼마 정도라고 봐요? 취득세가 1,700억 원, 자동차세는 한 1,5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곳은 그렇다고 보면 이제 조례를 제정해야 돼요.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타 지역에 보니까 조례가 성과급 지급하는 게 300만 원이더라고요. 있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 큰 덩치에서 300만 원 갖고 되지 않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향 조정해서 한 500으로 이렇게 갖고 조례를 제정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원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직원들이 사기 방향에 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방공무원 대기 시간하고 휴게 공동 근무 수당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사안이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로 환경과 관련해요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소방공무원들이 보통 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하고 재산을 이제 보호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급을 하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사기를 높여주고 고생을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현장에서 이제 유독가스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호흡 보호 장비는 화재 및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치임에도 정비 환경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이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부 차원에서 개선과 예산 확대 지원을 요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방서 부지라는 건요, 도민의 생명, 시민의 생명을 위한 부지입니다. 이 부지의 중요성 때문에 의견 수렴도 했었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희한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모든 서류는 플랫폼 시티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흥덕지구가 나타납니다. 이 매의사가 갑자기 나왔는데 왜 변경안이 이 서류에 빠져 있죠? 본 의원은 소통한 적이 없는데 누구하고 소통하셨어요? 누구랑 소통하셨냐고요? 그 용인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었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그럼 그분 한 분이 용인 전체를 다 합니까? 예전에는 전체라고 왜 요번에는 그렇게 한 분하고 하셨어요? 110만 용인 시민을 패싱하고 용인시를 패싱하면서 한 분하고만 소통을 합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걸 수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경기도 행정은 수박 행정입니까? 밀실 행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바로잡으실 거예요? 의견 수렴 안 한 이후 변경 계획안 추가 질의할 때까지 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관계된 일체의 서류 다 제출해 주세요. 행가 끝나기 전까지. 피복 관련된 기사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드러나는 소방 피복 이명결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나는 신문 기사예요. 국민이 혈세인데 문제 의식 없이 이렇게 바꿔 한다는 기사가 났던 자료거든요. 이명거래를 함과 동시에 소방서에서 통합적으로 요청서를 작성해서 관련 업체에 제출했던 리스크 목록이에요.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이걸 조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방서별로 피복업체가 입찰이 되면은 그 업체에 리스트를 작성해서 공급업체에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급받은 활동하기 필요한 피복은 당연히 의무시, 내구연이 지나면 의무대로 지급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왜 이영 의원이 질문 드리냐면요. 제복입니다. 제복. 여러분들 제복을 입으셨잖아요. 제복 갖고 임용거래 하지 말란 뜻입니다. 다른 거면 제가 본인은 이해하겠어요. 그 제복의 자존심을 왜 이명결의를 통해서 언론에 보내대고 경기도의 이미지를 낙취시켜요? 우리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압 방법을 개발한다거나 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게 전기차 포비아가 굉장히 심각해요. 진압이 잘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국민적 인식이라니까요. 이거를 그럼 엎으려면은 화재 진압이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매뉴얼은 있습니까? 경기 소방에? 예,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화재 대응 길잡이 이게 제작을 하신 거죠, 경기도에서. 여기에서는 사실상 유독가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일반 시민이 전기차 화재 났는데 전기차 화재가 나게 되면은 그러니까 불화수소가 발생이 되면 물하고 만약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불산이 지금 배출이 되잖아요. 네이처지에도 이게 나왔어요. 굉장히 위험하다. 단순 흡입만 해도 굉장히 위험한 정도의 이거 유독가스인데 이런 행동 요령이나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거를 우리 경기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부의 재난관리기금 활용 분담 요구거든요. 재난관리기금을 9월까지 484억을 투입했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향후 1712억을 투입할 예정인데 1712억 중에 경기도의 복지부가 요청한 분담금이 344억이죠. 이 정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의료 대란 핵심은 전공의의 미복귀이고 전공의 복귀 없이 의료 대란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 의회도 난리가 났어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도 지금 분담액이 70억대, 60억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17개 광역하고 긴밀히 소통하시고 협의하셔서 보존 요청 반드시 하십시오. 의용소방대의 장학금 제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타 광역단체의 비교를 좀 해서 봤습니다. 어떤 곳은 한 10년이 지금 넘는 것도 있는데 200만 원 기준으로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의용소방대도 인력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잖아요. 후생 복리 차원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금액을 좀 늘려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의정부 밀락 161 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대청식을 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인력이 부족해서 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게 업무 과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될 텐데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도 서로 협력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다양한 화재에서 자체 점검의 부실 이슈가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천 호텔 화재의 경우 화재 발생 넉 달 전에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해서 양호한 상태로 판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소방당국의 무분별한 자체 점검 이행 연기 승인으로 이행이 이제 안 이루어진 거죠. 건물주가 소방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건물주가 갑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게 됩니다. 본부장님 이제 평생을 소방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몸을 바치셨는데 저는 이제 소방 당국이 참 큰 일을 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샘플링 조사든가 내지는 자체 점검을 통해서 누락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은 도민들한테는 생명의 위험 내지는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이 소방방재청이라든가 이런데 법률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도를 바꿔 나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바꿔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감학원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성감학원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는 시기나 그 방법은 피해자 지원 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네,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번이 9회 추모 문화제였는데요. 저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는 지금 참석자가 한 350여 명이었고 올해는 몇 분 정도 오셨나요? 330명 정도. 30명.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문화제는 지금 회원일인 1982년 10월 1일을 기념하여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개최한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감학원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을 같이 좀 나눠보고 우리 피해자 단체하고도 같이 또 협의도 해보고 해서 그런 날을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